이렇게 뭐 이미지 단역이나 뭐 더 많겠죠. 다 오디션으로 뽑아요. 자, 오디션을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냐? 일단은 장소도 섭외를 해요, 저희는. 네, 근데 여러분도 오디션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대부분은 연기 학원에서 봐요, 오디션을. 연기 학원에서 보는 이유는 물론 거기가 쾌적하기도 하고 뭐 가까워서도 이유가 있겠지만 연기 학원에서는 무료로 저희에게 대관을 해주세요. 그러면 왜 무료로 대관을 해드릴까요? 맞아요. 예. 본인들 학원생을 몇십 프로 정도, 뭐 예를 들어서 10명 이렇게 의무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서로 하면은 연기학원대로 약간 면을 살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할 수 있고 약간 이런 식의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디션장에 갔는데 뭐 핸디캠 같은 그런 HD 컷코더가 있어. 그러면 그거는 길게 찍으려고 그거를 준비해 온 거고 아니면은 뭐 핸드폰으로 찍는 경우도 요즘 많고요. 대사를 쳐주는 상대 배역이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 연출부 하는 분이 좀 더 배우님들의 어떤 그 연기를 잘 보기 위해서 옆에 기용을 한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주차 때 주조연 오디션을 본단 말이죠. 근데 이 둘만 보기에는 너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두를 하는 게 좀 더 이런 그 다음, 그러니까 두 번째 역할 또 염두를 해놓고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도균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럼 이 도균이라는 캐릭터는 30대 남성이고 정의로운 캐릭터라는 말이죠. 근데 30대 남성을 오디션을 보는데 이런 식으로 정의로운 캐릭터 말고 약간 비열한 캐릭터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는 대본을 두 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는 정의로운 캐릭터, 하나는 비열한 캐릭터. 이렇게 드리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맞는 역할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연출팀은 항상 오디션을 볼 때 어떤 역할 하나로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고 항상 그 다른 거를 염두에 두고 오디션을 보고 있다. 근데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면은 약간 공략하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노파나 뭐 주몽엄마역, 뭐 시신 보고 오는 여자 역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 되게 단연이긴 하지만 이럴 때 60, 70대 여성 볼 때 감독님이 이 영탁 엄마는 연기력이 되게 중요하다. 연기 잘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을 연락을 할 때 다른 역할도 연기를 해둬서 보는 겁니다. 그걸 알고 싶을 것 같고 이 오디션 리스트를 작성할 때 그러면 내가 아는 그 어떤 기성 배우들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배우들은 어디서 찾을까요? 필름메이커스 또 프로필 들어오는 거 또 오디션 봤던 사람 중에 맞아요. 또 지인 추천 맞아요. 또 회사 맞아요. 다 나왔어요. 자, 처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 디렉터에게 먼저 얘기를 해요. 그 영화가 들어가면은 캐스팅 디렉터가 분명히 있어요. 만약 없으면은 내가 아는 캐스팅 디렉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캐스팅 디렉터한테 자료를 1차적으로 받아요. 그럼 그분은 그 배우 자료를 먹고 사시는 분들이어가지고 굉장히 연기 잘하시는 분들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1차적으로 캐스팅을 그 자료를 받고 그 안에서 오디션 리스트업을 하는데 그래도 안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게 있죠. 뭐냐 엔터나 프로필 업체 이런 회사분들이 저희가 프리 프로덕션을 진행을 하면은 그냥 최소 한 100군데에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소속사 있거나 뭐 프로필 업체가 있거나 다 각자 어떤 회사들이죠. 그 소속되어 있는 배우들의 프로필을 다 저한테 줘요. 저 말고 저 이제 인물 담당 친구한테 줘요. 그러면은 그 인물 담당이 그거를 다 추리는데도 꽤 자료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직접 방문을 해서 뭐 이렇게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데 추천받는 데가 많기 때문에 개인 프로필도 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필을 냈을 때 왜 이게 내가 타율이 적지? 어떤 분은 아까 되게 타율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진짜 굉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타율이 적으면은 그건 내가 못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파일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00명이 프로필 냈다고 하면은 단순히 1000대 1이 아니고 여기 1000명, 여기 1000명 3000대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고, 그렇게 프로필 내서 오디션이 됐다 그러면 일단 내가 되게 뭔가 가능성이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배우들을 추렸어요. 그러면 저희는 오디션 대본을 나가는데 이제 일주일 전에 보통 나가거든요. 2주 전에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요구를 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역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 내가 이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는 중요한 역할, 그리고 자유연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약간 여러분들도 감이 잡히시는 게 이 둘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열심히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자유연기는 이 두 개와 다른 거라는 게 제일 여러분들이 경쟁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의라는 캐릭터다, 비어라는 캐릭터다라고 하면은 자유연기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코믹이 돼. 그럼 코믹 캐릭터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좀 약간 무섭게 생긴 것 같아. 그러면은 조폭 역할 아니면 뭐 형사 역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겠죠. 본인의 무기를 여기 넣으시면 돼요. 근데 그럼 나머지 2개는 뭐냐?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남들이 바라보는 어떤 그런 역할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남들이 원하는 어떤 역할,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면 돼요. 아주 잘 하시면 돼요, 그거를. 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설명 못해요. 저는 이렇게 경기이 아니어서. 정의로운 캐릭터, 비어로운 캐릭터 준비 열심히 하고, 자유연기 이거랑 다른 거. 자, 오디션 공고문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좀 작죠? 잘 보이세요? 뒤에 분들은 안 보이시나요?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내문을 약간 비대면 형식으로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요구를 한 건 대략적인 정보들이 나오죠. 그리고 요구를 하는 거는 자기소개. 첫 번째 무조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자기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감독님들 중에 이 자기소개만 보고 그냥 꺼버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 배우가 어떤 사람인지 제일 잘 보여주거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자기소개 했을 때 대략 어떤 사람인 것 같다는 감이 오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감독님도 딱 자기소개 보면 이 배우는 어떤 매력이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감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도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정 대본 1, 2 나가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자유연기 나가죠. 그리고 전신, 상반신, 정면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우리 연출팀이 리스트업하는 그 문서에 넣기 위해서 자료를 1차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고, 의상 분장팀이 그걸 보고 이런 옷들을 입히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도 요구를 합니다. 그럼 개인 프로필도 요구를 하고요. 대충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구를 합니다. 자, 오디션을 그러면 보죠. 근데 이 오디션에 보는 거는 지금 일단은 넘어갈게요. 궁금하신 게 여기 제일 많을 텐데 일단은 거시적으로 한번 딱 푸는 게 목표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러고 나서 오디션 보고를 해요. 오디션 보고를 하는데 감독님한테 보여드리죠. 감독님에게 연출팀이 그 배우가 가장 잘한 부분만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감독님이 내가 연기한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뭐냐?
처음에 내가 좀 절었어도 중간에 엄청 잘하면은 연출팀은 그것만 보여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의 어떤 매력을 봤다면. 그러니까 처음에 실수해서도 쫄 필요도 없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딱 그 순간만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가 일단 포인트예요.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다 잘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어떤 인상을 딱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감독님 그걸 보고, 얘는 괜찮다, 얘는 킵하자, 아니면 얘는 일단 빼자. 이런 식으로 해서 걸러집니다. 보통 오디션을 보시면은 일주일 뒤에 오디션 보고를 하고요. 그럼 결과는 사실은 오디션 보고 하고 나서 바로 나오죠. 근데 왜 바로 연락을 안 줄까?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분 만약에 됐는데 이분이 뭐가 안 맞아서 또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연락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오디션 보고, 그러니까 오디션 결과는 오디션이 다 끝나고 그때 한꺼번에 공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좀 답답하시더라도 참아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주주원 리스트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2주차부터는 2주차라고 했지만 이게 3주차가 될 수도 있고 조단역들을 뽑아요. 조단역은 많죠, 상대적으로 주연보다. 그러면은 조금 이게 우리가 기회가 많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자, 여기서 이게 뭘까요? 자, 감이 오신 분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이병헌 선배님이 계신 BH 엔터예요. 그리고 BH 엔터의 소속 배우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 이랬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병헌 선배님이 우리 감독님한테 감독님 우리 신인 배우가 하나 있는데 이 배우 뭐 중요한 역할 아니어도 되니까 하나 좀 넣어줄 수 있어요? 감독님 입장에서 그걸 거절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내려오죠. 이 중에서 괜찮은 배우 하나 해가지고 어디 넣어줘봐. 그럼 저희는 그때부터 지금 어디 넣어야 될지 이렇게 찾는데 잘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넣긴 넣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한 명 어거지로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 명이 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감독님이 그 전에 어떤 작품을 작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살려주셨다 그러면 어떤 배우가 내가 되게 좋아, 이 배우 잘하더라, 나랑 이번 작품에 또 같이 해보고 싶다, 어디 배역 하나 찾아봐라 하면은 이 배우도 우리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단역이라고 해서 다 오디션을 뽑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후보들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2명을 넣었어요. 조단역 중에 나머지 3분이 있죠. 그럼 이 3분을 가지고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시간이 모자르니까 이렇게 단역들도 같이 바꿔서 보는 거예요. 이미지 단역 포함해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오디션을 보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조단역, 그러니까 조연 중에 어떤 중요한 역할 몇 개가 비어 있을 거고 단역들이 대부분이 비어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오디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그래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2차 오디션 대본은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이런 식으로 나가요. 자, 20대에서부터 40대 남성, 정의로운 캐릭터, 뭐 비열 캐릭터 이런 식으로 하나 나가고, 또 하나는 40대, 60대 여성, 인간미 넘치고 수다스러운 캐릭터, 코믹 캐릭터 이런 식으로 나가고, 세 번째는 자기 연기. 자, 이게 아까 1차랑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맞아요. 열어놓고 봐요. 좀 더 범위가 넓은 거예요. 20대부터 40대까지 보면은 정의로운 캐릭터로 볼 수도 있지만 비열한 캐릭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우리가 대본을 내보내거든요.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조금 이제 감이 잡히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할들을 우리가 멋있고 잘생긴 사람을 뽑을까요? 그것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연기할 수 있고 좀 더 서민적이고 좀 더 뭔가 친근한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을 더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유틸리티가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유틸성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기를 하실 때 좀 더 내가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뽑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면은 그 상대방이 어떤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 맥락을 잘 좀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겠죠. 아, 뭐 예를 들어서 좀 웃긴 연기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는 웃긴 연기도 뭐 좀 보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내가 맞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준비를 해가는 게 좋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차 오디션까지 봤어요. 그럼 또 캐스팅 회의하고 또 3주차에 또 도전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을 해서 크랭크인 2, 3주 전에는 모든 캐릭터들이 캐스팅이 됩니다. 영화의 경우에는. 드라마는 이제 프리 때도 대본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촬영 들어가고 나서도 많이들 뽑아요. 근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 2, 3주 전에 다 캐스팅을 완료를 합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 우리 배우님들 예산이 책정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예산을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 문제로 크랭크인 2, 3주 전에는 모든 캐스팅이 완료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디션을 할 동안 다른 주연 배우들은 어떤 걸 하느냐? 감독님과 미팅을 가지세요. 감독님과 미팅을 가지시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그냥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대본 가지고 리딩을 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바뀌어요. 이 배우의 어떤 의견을 감독이 그냥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바뀌어요, 시나리오가. 그렇게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배역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배역이 없어지기도 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배역에 좀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캐릭터가 없어진 경우도 생긴다. 그리고 단역 배우는 따로 미팅을 갖진 않아요. 그리고 조연 배우도 그렇게 중요한 역할 아니면은 미팅을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가끔 경우에 따라서는 액션이라든지 외국어, 일본어, 영어 이런 것 때문에 감독님 뵐 수 있고요. 그룹 리딩 때문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원 1, 2, 3 이런 식으로 많이 뽑혔을 경우에 이 3명을 묶어놓고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리딩을 한번 하고요. 그때 우리 이제 인물조 감독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 해서 만약 여러분이 캐스팅이 됐어요. 그러면은 바로 촬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답답하실 수가 있는데 정말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럼 왜 연락을 안 줄까? 나름 뭔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촬영 스케줄이 보통 2주 전에 나와요.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픽스가 될지 감독님도 몰라요. 요게 이제 우리 최근에 했던 그 영화 프로덕션 스케줄표인데 잘 안 보이시죠? 그냥 뭉뚱그려서 봐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학교 촬영이 있는데 학교 로케가 토요일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때는 고정이잖아요. 근데 또 어떤 장소는 또 이날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장소 로케이션. 그게 첫 번째 이유고, 주연 배우가 이때 광고를 찍어야 만약에 그럼 이때 좀 못 찍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게 한 3일 전에 결정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되게 난감한데 그렇다고 안 빼줄 수도 없잖아요.